네, 이번에는 그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의 광고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제가 이제 아빠도 켜볼 수 있는 페이스북 광고 구조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만큼 쉽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도시카에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광고 구조에 대한 이해는 사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직접 셀프 가능한 그런 광고 매체 구조는 거의 다 유사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고 구조를 이해하시고 이 전반적인 실습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 그 툴들을 배우실 때 이해라든지 그런 습득하시는 시간, 노력이 훨씬 더 줄어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거를 하실 줄 안다 그러면 다른 매체 광고 운영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의 이제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광고를 이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제가 뭐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이 캠페인이라는 것부터 그 밑에 광고 세트, 그 밑에 광고 이렇게 하나씩 설정을 하면서 내려오시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에서는 그 여러분들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마케팅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관식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광고 목표는 뭐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하시는 그 광고 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선택지들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광고 세트로 넘어오시게 될 거예요. 광고 세트로 넘어오시게 되면 페이스북이 또 이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광고를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이러한 잠재 고객에게 타겟에게 페이스북의 특정 지면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에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써서 광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잠재 고객들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린 잠재 고객에게 이런 상품을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이제 광고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페이스북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한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됩니다. 사실상 광고 구조는 이렇게가 끝이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 단에서 이제 좀 유의사항 아니면 또 노하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의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광고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설정을 하냐면, 캠페인에서 마케팅 목표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우리 사이트로 좀 많은 트래픽이 유입됐으면 좋겠어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광고 세트에서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계속 가정을 할 테니까 누구에게 언제 이런 부분을 설정하실 때 이 광고 세트에서 우리는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인데 30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30대 직장인들에게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뭐 11월 내내 하루 평균 15만원 비용을 써서 광고를 할 거야 라고 설정하시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광고에서 여기 원피스 광고를 보여줘, 블라우스 광고를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가져갔을 때 블라우스 광고도 할 수 있고 원피스 광고도 할 수 있고 제품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 앞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광고 세트에서 이 타겟을 설정했으면 타겟과 뭐 비용 이런 걸 설정한 다음에 그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원피스, 블라우스, 뭐 치마, 스커트,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이 블라우스가 가격이 3만원이고 하루 평균 10개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평균 매출이 30만원이고 우리가 내부 정책상 이제 그 매출에
약 10%를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정 마케팅 예산은 3만 원이다 라고 책정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원피스로 가볼까요? 원피스는 가격이 5만 원이고 하루 평균 20개가 팔려요. 그러면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이고 이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마케팅 예산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블라우스와 원피스 광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캠페인에서 우리는 목표가 매출이 증대다 라고 설정을 하실 거고, 광고 세트로 내려와서 30대 직장인 여성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11월 동안 하루 평균 얼마의 비용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루 그 적정 마케팅 예산을 블라우스는 3만원, 원피스는 10만원 이렇게 측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합해서 13만원을 이 광고 세트에다가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광고 소재단에서는 이 블라우스랑 원피스를 이제 보여줄 거야 라고 설정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광고를 운영하시는 데는 사실 전혀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광고는 잘 운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놓치시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블라우스와 원피스는 하루 평균 매출이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판매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우스가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는 이제 30만 원인 거고 원피스는 100만 원인 거예요. 원피스가 훨씬 크죠.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피스가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마케팅의 비중도 마케팅 예산도 그에 따라 책정이 된 건데, 우리가 광고 세트에서 이제 하나의 광고 세트에 이 마케팅 예산을 합쳐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원피스와 블라우스 광고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원피스가 더 광고가 많이 돼야 되는데 고객의 반응이 블라우스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서 설정한 예산이 블라우스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원피스에 쓸 마케팅 예산을 블라우스에 갖다 써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여도 차이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하나의 광고 세트 안에 하나의 광고를 매칭시키시는 게 가장 적정할 거예요. 물론 그 밖에 뭐 이제 다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의 세트 안에 여러 개 광고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그렇게 설정을 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적인 거라든지 매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없는지를 좀 따져보시고 세팅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